뭐 이거 출력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설명회를 시작하진 않았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채팅창을 통해서 뭔가 불편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기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경우는 대체로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이어폰을 꽂으시면 들으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특별히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이고요. 오늘 투각학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고교 신문십답, 졸업생 신문십답 세 번째 시간으로 단대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로 지금 고등부 입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에 대한 좀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비디오 중지, 음소거 상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간단한 학력 사항과 사회 관련 이력이고요. 그리고 학원 관련 경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서연고 서성을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의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담당해 왔고요. 매년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진학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좀 다양한 테마의 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한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특목고 자사고 입시 중3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회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고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학원 측과 협의를 해서 일반고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일반적인 고교서 때 설명에한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일방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대부고 졸업생, 단대부고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실제로 단대부고를 통해서 단대부고를 다니면서 다닌 친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는 들으실 수 없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설명회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뭐 문이과가 몇 반이고 선생님들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과목별로 뭐 정확히 어떤 그 커리큘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디테일한 면에서는 여기엔 정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제가 단연간 단대부 학생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갖고 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이 정도인데요. 우선 21학년도 혹은 20학년도 최근에 이제 합불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고교 선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연고, 서성, 상위권 또 뭐 의대 이쪽 입시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다행히 단대부고는 여기에 대해서 꽤 상세한 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직접 인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생기부 블라인드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과목으로 넘어가서요. 뭐 사탐이나 과탐 과목들, 특히 이제 이게 문이과에서는 아무래도 또
뭐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도 이제 뭐 이수 권장 과목 이런 걸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역시 뭐 빼놓을 수 없는 국영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단대보고만이 갖고 있는 시그니처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그 채팅창으로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고교 입시와 관련된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들어온 만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답변하는 식으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친구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우선 그러면 저 인터뷰를 보기 전에 이제 최근 좀 서영고 합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라인드 그 생기부 블라인드가 작년에 처음 실시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 일반고가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입시를 치르시게 되면 계속 많이 보시게 될 베리타스 알파라는 신문에서 이제 인터넷 매체입니다. 거기서 발표한 서울대 합격자 수입니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수시 합격자 수를 가지고 왔고요. 수시를 주로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15위 다음에 16위로 서울대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이과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뭐 이제 어쨌든 학교 측 발표에 따른 뭐 70건 정도의 합격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일치한 점 합쳐서 그 부분 좀 제외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많이 있는 이제 외고의 서울대 실적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이제 구성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수시 최초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최초합이 지금 16명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16명인데 이쪽이 이제 오른쪽 요 노란 쪽이 이제 수시인데요. 수시에서 7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다? 서울대 합격자에 있어서 9명은 정시라는 얘기죠. 정시라는 얘기고요. 그 전통적으로 반대보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 합격자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의대 합격자도 비슷합니다만 정시로 가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게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보통 두 가지를 보시는데 첫 번째는 이 학교의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수시 경쟁력을 위해서 보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특별히 아주 매력적인 학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프로그램 면에서 이 수시만 놓고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비율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정시 쪽으로 또 치우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시로 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고3 현역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수시로 그렇게 잘 가는 학교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정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고 근데 사실은 뭐 고등학교가 정시 공부를 시켜주는 학교는 사실 어느 학교도 없거든요. 정시 공부는 개인의 노력이거나 뭐 사교육의 힘이거나 아니면 시간의 힘이죠. 1년, 2년 또 공부해서 재수삼수해서 가는 그런 면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뭐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뭐 면학 분위기란 면에서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뭐 분위기도 약간 공부를 하는 분위기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매력이 있는 학교다. 그렇게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제 설명을 뭐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는 일단 학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기준은 수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시는 자기가 하면 되니까 사교육을 맡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밖으로 알려진 만큼 실적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로 그 단대보고가 이제 입학 설명회 자료로서 공개를 한 것을 이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가 매우 이제 그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도 그 수시 정시 합격 비율로 가보면 당연히 정시 쪽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쭉 보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그 역시 정시 위주로 일단은 진학을 하고 있는 학교다라는 걸 일단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패턴 분석을 제가 조금 할 건데요. 이 패턴 분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에 이제 기반을 하는 겁니다. 수시에 기반을 해서 말씀드릴 때 아까 이제 서울대 합격자 수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사실상 이제 생교 블라인드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학교를 약 5개 정도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기준 봤을 때 서울대를 3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학교를 약 A그룹,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를 B그룹,
그다음에 뭐 10명 이상의 C그룹, 그다음에 뭐 이제 쭉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준은 이제 이게 생기부 블라인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이는 건 뭐냐 표준 편차거든요. 과목별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학생들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의 평균적인 그 학력 수준이 우수한 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보통 A그룹 학교들은 한 자릿수를 잘 안 넘어갑니다. 뭐 심지어 이제 어떤 과목은 막 2, 3, 4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B그룹 가면 대략 한 15 정도까지가 보통 B그룹. 물론 이제 이건 개별 학교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C그룹이 보통 뭐 19, 그 다음에 D그룹이 뭐 이제 대충 이제 뭐 20대 초반 정도, 그 다음에 2그룹은 이제 뭐 한 23, 4, 5, 넘어 20대 중반까지 가는 학교인데, 단대보고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지난번에 제가 그 외대보고 때로 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1학년 때는 표준 편차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 15, 16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2학년, 3학년을 가게 되면 확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게 정시를 많이 보내는 학교의 특징이죠. 애들이 이제 1학년이 지나면서 내신을 버리고 정시 쪽을 많이 돌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쨌든 학교의 전반적인 그 에버리지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 단대보고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 D 그룹 정도, 수시 기준 봤을 때 과학과 이제 수시로 강의 7명, 8명 그 정도였잖아요. 그것과 이것이 이제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보통 저희가 D 그룹을 잡았을 때 대략 이제 서울, 요거는 이제 그 일단 문과 기준이고요. 이과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서울대는 요 정도, 연대는 요 정도, 그다음에 뭐 고대는 요 정도, 서성, 한중경 정도. 그리고 이제 의대는 이제 이 위에 있다고 보셔야겠죠. 이 위에 있거나 서울대 그룹에 속한다 이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충 D 그룹이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고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지원 패턴들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단대보고는 약 D 그룹 정도다. 그럼 이제 약간 번외로 그럼 이제 제 ABC는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30명 이상 학교라고 대충 말씀을 드렸잖아요. 꾸준히 어쨌든 수시로 30명 이상 보낸 학교다. 그럼 이제 뭐 외대보고가 63명이지만 사실 이쪽 거 봐야겠죠. 여기 이제 외대보고 34명, 뭐 하나고 45명, 대원외고 32명. 이 정도를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A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원 대비 봤을 때 이제 인사고 정도도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20명 이상 보내는 여기 뭐 대일, 명덕, 한영도 있을 텐데 한영 뭐 이제 요런 학교들이 이제 B그룹.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0명에서 그 10명대로 보낸 학교를 C그룹 약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단대보건이 이런 기준에 따르자면 사실은 저희가 보통 생각하실 때 단대보고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서울이나 그런 뭐 배정 못하단 말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슷하게 보죠. 비슷하게 보는데 지금 어쨌든 수시 실적이 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뭘로 본다? 네, 상대적으로 정시 위주로 가는 학교구나. 이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패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단대보고 측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 파란색은 뭐 이제 합격한 친구고 빨간색은 잘 안 된 친구니까 어쨌든 뭐 어떤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합불력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대부고에서 요 정도 내시면 요 정도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이제 뭐 의예과는 대부분 1.5 여기 1.5 선이죠. 1.5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5 안쪽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서울대 뭐 인기학과 여기 뭐 1.5도 썼고 뭐 그렇게 써있나 요 정도가 일단 되는 것 같고요. 1.5대까지 써 있죠. 서울대 경제학부도 있고 이제 서울대 인기학과 계열. 그다음에 이제 대략 한 1점 후반으로 중후반 넘어오면 서울 공대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 다른 과들도 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근데 요건 이제 단대보고 좀 특징이죠. 그 서울대 1점 보통 7이나 8 되면 그 서울대 이제 인문계에서 이제 뭐 경영 경제 쓰기 좀 겁내거든요. 근데 여기도 쓰는 거 보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정시가 좀 받침이 되나 보다. 만약에 안 되면 정시로 가면 되니까 약간 그런 패턴으로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다 1점대죠 지금. 그다음에 고대 전기, 연대 전자, 전공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1점 후반에서 이제 연경과 고경이 형성이 되죠. 연경과 고경, 연대 고대 문과는 가장 인기학과, 그다음에 여기 연고대 이제 저기 공대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2점대 넘어오면 이런 친구는 되게 예외적인 친구들이 2점대 사실 좀 쓰기 부담스러운데 2점 이상 이런 거 쓰면 부담스러운 거였고 역시 연경 고대 미디어학부 인기죠. 네, 고대 미디어학부 인기 있습니다. 경영부입니다. 그다음에 연대 융합과학 공학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ISED라 그래서 ISED라고 이제 저쪽 그 저기 UIC 계열인데 여기는 이제 약간 안전망으로 쓴 것 같고요. 뭐 고대 신소재
그다음에 서강대 화생공, 뭐 전공 이런 거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2점대 한 초반부터 넘어가면서는 네,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서울대는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는 일단 1점대까지 혹은 이제 2점 극초반까지 쓰는구나, 문이과에서 다 그런 거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려왔을 때 이제 여기부터 한양대 뭐 여기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가 성서 정도 라인이었고 2점은 초중반부터.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형성이 되고 있어서 요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과에서 관심이 있으실, 그리고 현대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학급 중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뭐 대충 한 학년이 보통 이제 12반 정도 형성된다고 봤을 때 보통 뭐 한두 반 정도, 한 반 정도 약간 특수한 좀 경우, 뭐 이제 진로 진학반이 이런 게 있고, 나머지 봤을 때 보통 2대1 정도. 근데 뭐 이게 앞으로는 더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략 기존에는 보통 보통 그냥 대충 이과 100명, 문과 100명, 저 이과 200명, 문과 100명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걸 감안했을 때 의치한약수의 이제 합격자 비율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서영고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의치아를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겠죠. 이과 애들이 이걸로 빠지고, 근데 보시면 네, 압도적으로 정시가 많습니다. 역시. 그다음에 이제 상위 6개 대학 합격 유형을 보시면 역시 정시 수능이 절반 이상.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 강남 3구 쪽 친구들이 논술로도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내신이 이제 학종에서 어쨌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려워졌다고 봤을 때 보통 논술 전형을 빠르면 2학년 여름방학, 아니면 뭐 2학년 겨울방학쯤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 가는 비율도 꽤 높은 편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합격자에 대해서 이제 5년치 통계를 이제 역시 단대보고 쪽에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뭐 지원 건수나 합격 건수나 보면은 기본적으로 네,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공과 계열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정원 자체가 공대가 아무래도 많고요. 공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과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그 뭐 의대를 선호하긴 하지만 의대 빼고 나머지가 문과처럼 골고루 퍼지지를 못하죠. 그래서 뭐 그 농생대 같은 경우나 뭐 자연대 같은 경우 워낙 그 공대와의 선호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대를 가는 비율이 높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는 일단 공대 위주로 편성이 된다는 건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의대가 또 눈에 띄죠. 인원 정원 대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 쏠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그 입학 설명회 자료에서 보셨을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요. 질문을 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뒷부분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약간 질문 여부가 노출되기 싫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 채팅창에서 DM 형태로, 다이렉트 메시지 형태로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남겨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역시 네, 고대 같은 경우도 공대, 뭐 그다음에 이쪽 생명 쪽, 그다음에 역시 또 보건 쪽도 꽤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과도 그렇고 문과도 그렇고 보건대가 상대적으로 고대에서는 조금 비인기 단과대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으로 관련된 생기부를 만들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문과는 보건정책, 이과는 뭐 보건환경융합, 뭐 그쪽으로 쓰기가 좀 용이해서 생기부가 좀 가기 용이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정시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컷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게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 학생이 이제 단대보고에 갔을 때 대체 어느 정도 내신을 받아야 수시를 기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내신부터는 수시보다는 다른 뭐 논술이든 혹은 정시로 가야 할 것이냐, 특히 요새 정시 영역이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대체로 이제 기존 학생들이 약간 지원 패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1점 초중이 나왔다. 되게 잘하는 학생이겠죠, 그죠? 되게 잘하는 학생이고요. 보통 이제 그 저희가 내신을 계산할 때 아직 좀 그 고등학교 입시 경험이 없으면 낯서실 수 있는데 보통 1등급이라는 게 4%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쭉 그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매겨서
단위수를 곱해서 뭐 3단위면 3단위, 4단위 곱해서 전체 이수 단위로 나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신이 1점 몇, 2점 몇, 3점 몇 하고 얘기하는 건 그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단위수를 곱한. 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대충 1점 초중반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뭐 한 1.34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1.34면 1.33은 인문계에서는 거의 1, 2등, 전교 1, 2등, 혹은 뭐 3등까지도 일종의 들어온 경우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4%니까. 근데 그 문과가 아까 대략 이제 100명 조금 못 미치는데 뭐 한 90명, 100명 사이 되는데, 그럼 이제 4%면 뭐 한 서너 명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점대가 서너 명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점대로 가면 2점대는 이제 11%거든요. 누적으로 4% 이제 7%에서 그러면 11% 계산해 보시면 대략 100명 잡았을 때 뭐 한 10등, 11등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2점대까지 내신이 나온다.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과는 이제 그거보다 인원이 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2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집단이 200명이거나 200명 좀 많거나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대략 뭐 그 1점대가 나오는 게 4% 계산해 보시면 뭐 한 8명, 9명 정도 될 거고요. 이제 11% 계산하시게 되면 뭐 한 22, 서너 명 정도까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대략 4%고 문과로 치자면 대략 3, 4등 정도, 이과로 치자면 대략 뭐한 9등, 10등 전교, 예, 그 정도 친구들이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내신 개념이 사실 지금 부모님 세대에겐 다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전교 등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제 그 정도 했을 때 여기 전교 1, 2등 했을 때 1, 2등, 1, 2, 3, 4등 했을 때 뭐 서울대 일반 경영, 연대 화루 경영, 고대 하구 경영, 그다음에 이제 작년까지는 서강대가 이제 수능 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 꽤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시 6개까지 쓸 수 있는 카드를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보면 전부 다 이제 수능 후에 이제 면접 있는 걸로 썼거든요. 수능이 잘 나오면 면접을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단대부고에서 매우 많은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만, 그러니까 그 정시를 꽤 기대하고 가는 걸로서 많은 스타일. 그래서 정시는 대략 연고대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하는 친구, 문과 친구, 뭐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 친구도 마찬가지로 1점 초중반에 내시면 어쨌든 뭐 한 1, 2, 3, 4등 안에 드는 친구. 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서울에 지금 쓴 거 보면 아마 1등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뭐 연대 면접, 연대도 교과 전형이고 고대도 이제 교과 전형을 쓰는 거죠. 여기서도 이거 보면 거의 뭐 1.1이나 2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대 일반을 쓰고 경희대 내부를 쓰고 어쨌든 의대 위주로 쓰는 친구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의대긴 하지만 일단 뭐 사실 경희대나 한양대까지 내려간 걸 봐서는 뭐 수능을 한 두 개 어떤 안쪽을 틀려야 이제 그 스카이 의대 간다고 하니까 과목에 따라서 이제 그거보다는 안 나오는 친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단대국어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쓰는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조금 넘어가서 1점 중후 정도 내신 밀리면, 그러니까 이건 뭐 전교 한 4, 5등, 이과는 뭐 8, 9등, 10등 이 정도 하는 거 그럴 텐데요. 이제 이 경우는 왼쪽이 이제 그 이과네요. 그죠? 왼쪽이 이과 친구고, 대체로 이제 수시와 정시가 좀 비슷하게 형성되는 친구. 그래서 뭐 여긴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대 여기서 뭐 전공, 컴공 이쪽이 좀 인기죠. 예, 아니면 뭐 그쪽이 인기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연대국제 ISD를 썼다는 거. 사실 이거는 UIC고 상대적으로 조금 그 일반적인 연대 공대보다는 인기도가 낮기 때문에 대략 한 2점 뭐 초중반 정도까지 써도 붙거든요. 근데 여기를 쓴 거 봐서는 약간 안정 지원을 한 게 아닌가, 안전망으로 그런 게 좀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의대 쪽에 미련이 있었는지 가천대 의대라는 게 좀 보이고, 이 오른쪽은 이제 그 문과 친구죠. 문과 친구였고, 뭐 아시다시피 언론 정보는 네 이제 뭐 경영 경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언론 정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기도로 따지면. 그래서 가장 센과를 썼고 연대도 썼고,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미디어 계열 위주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약간 플랜 B로 사학 쪽을 준비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이고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가 서성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서강대까지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시가 어디까지 나오냐가 수시 라인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마지노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점대로 넘어왔고요. 자, 왼쪽 친구 같은 2점 초반인데, 그러니까 2점 초반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등수로 봤을 때 어쨌든 문과니까 한 뭐 6, 7, 8, 6, 7, 8등 뭐 그 정도 한 거죠, 그죠? 그 10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서울대 일반, 연대화로 행정, 고대학원을 썼는데, 네, 아무래도 2점대로 가게 되면은 네, 문과에서는 이제 서울대를
뭐 이과도 그렇습니다. 서울대를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패턴으로 봐서는 원래 사범대를 가려던 친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고, 근데 정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역시 서영고만 썼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일보고에는. 그다음에 2점대로 가는 경우에는 정시가 이제 서성한 정도, 서성한 일반적인 학과 포함해서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선대 의예과를 하나 썼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의예과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약간 구성을 한 것을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점대 초반 정도가 쓰는 패턴입니다. 자, 그다음에 2점 중후로 갔습니다. 2점 중후면은 어쨌든 2점대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로 치면 어쨌든 전교한 뭐 90, 11등 정도, 물론 이제 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90, 11등 정도, 1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이과로 치면 200여 명 중에서 20, 2, 3, 4등, 어쨌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일단 내신을 기준으로 한 수시 지원 상황 말씀드린 거고요. 정시에서는 뭐 내신이 거의 필요 없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좀 다른 얘기고요. 정시는 어차피 학교가 필요 없잖아요. 수능 점수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어느 정도 내신을 했을 때 수시로 어딜 갈 수 있는지 단대보고 기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무래도 2점대 중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셔야 되는데 2점대 중고만이 서울대 컴퓨터공학 간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약간 질렀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질렀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적정선은 이제 연대국제 ISD 정도가 약간 적정선으로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가 이제 기대가 높아서 수시를 안 쓴 케이스. 왜냐하면 수시 납치가 될 수 있으니까. 수시 납치라는 건 뭐냐면요. 수시 전형에 하나라도 합격을 하면 정시를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고려대 컴퓨터공학과에 수시로 붙었다. 그러면 수능이 만점이 나와도 정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수능 만점 나오면 뭐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뭐 표준 점수 이런 거 일단 떠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수시 납치를 피하기 위해서 정시가 계속 잘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잘 성원 거의 안 쓰고 아니면 수능 후에 이제 면접이 있는 걸 보죠. 그랬을 때 면접을 내가 보러 안 가면 자동 저 불합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전형이 이제 계속 수능이 잘 나온 스타일들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서강대를 쓴 걸로 봐서는 이 서강대 2차가 작년까지 수능 후에 있어서 수능 점수 보고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수시지만.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앞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보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친구는 문과인데 정시가 서성 라인이니까 이제 그 위로들 썼죠. 성대도 이제 썼잖아요. 그죠? 그런 패턴 쓴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남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어 쪽에 좀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영어 쪽에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과도 단위가 크고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어쨌든 남고에서도 이렇게 특기자 언더우드나 하스 쪽을 쓰는 친구들이 꽤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서울대 사실 2점대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배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카드를 안전하게 연고대 카드를 많이 늘리려는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고대 학업 우수형을 썼다는 거는 이제 아마 이 얘기 올해 입시 끝나면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못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고대하고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마다 봐도 한 60% 정도밖에 못 맞추고요. 올해 문과는 거의 한 3, 40%밖에 못 맞추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친구가 그래도 이제 수능이 꽤 잘 나오는 편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최저 맞출 정도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일단 요 정도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지금은 뭐 그 아래들은 보통 생각들을 안 하셔서요. 이제 특히 이제 고1들 설명회를 해도 사실은 뭐 한양대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서성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네, 일단 질문들 쌓아주시면 제가 네, 다시 답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소제목, 사회과학 탐구 특성과 대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해서는 여기부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친구들의 증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3들이 입학했을 때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뭐 과목 편성이나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른 설명회에서 다른 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실 거고 제가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 뭐 이미 알고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새롭게 공유했죠.
여기 이제 이런 학교 알림이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전반적인 학교에 대한 그런 약간 객관적이고 어쨌든 그런 정보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시면 현대보고 나와 있고 학생 수 나와 있죠, 그죠? 1112명. 그러니까 뭐 한 학년 평균 한 360명, 뭐 70명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학사 일정도 나와 있고 학생 현황, 뭐 학급당 학생 수 28.5명. 네, 당연히 남고니까 여학생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런 자세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사 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어차피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런 이제 공개된 걸로 확인하시기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일단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는 한국사 생활정,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문과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상 뭐 선택은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이과생들도. 자, 그래서 일단 등급구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4%, 4%, 7%, 11% 이거예요. 교재나 부교재를 꼼꼼히 암기해라. 라는 일단 뭐 암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형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래서 단대부가 수능을 잘 보나 봐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3학년은 다 수능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이 학교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문과는 학과 관련된 주제나 이걸 선정해서 기록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회 탐구 과목들에서 어쨌든 뭐 경영 경제든 뭐 사회학과든 뭐 지리학과든 이쪽으로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특을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지금 중3들 1학년이 될 때부터는 생기부가 조금 더 줄어들죠. 예, 조금 더 이제 그 분량이 줄어들고, 근데 세특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특히 세특을 잘 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세특 관련해서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수행평가가 학기 중에, 학기 중이라는 얘기는 이제 내신 기간에 빼는 거예요. 중간고사 내신 기간 뭐 5, 6주, 기말고사 내신 5, 6주. 사실 그거 두 개 빼고 나면 실제로 한 5, 6주에서 한 8주밖에 안 남거든요. 그때 집중이 되고 발표나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과학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내려가서. 자,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물화생지 1 과목을 모두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량이 많아서 부담이 되지만 이제 오히려 수능 과목 선택 결정,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수능을 보면 뭐가 좋을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와 부교재를 사용하는데 과목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기출, 그러니까 전년도 족보라고 그러죠. 애들끼리는 족보를 잘 확보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수행평가는 실험이나 탐구 보고서로 진행이 되고요. 실험은 이제 상황별로 절차만 준수하면 해결이 가능하고, 탐구 보고서는 이제 교과서 탐구 활동 관련 주제. 당연히 이제 아까 문과 학생들 봤던 것처럼 이과 학생들은 여기서 아무래도 뭐 보통 이제 공대 간다 그러면 이제 물리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하고요. 의생명 쪽이면 당연히 생명 쪽을 좀 신경을 쓸 거고, 뭐 화공 뭐 이쪽이면 당연히 화학 쪽 세트가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집에 가서 해오면 해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직접 작성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직접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집에 가면 사교육에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지망하는 경우에는 이제 투 과목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게 있으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택하는 것은 이제 케바케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1과목만 공부해도 뭐 수능에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3학년 2학기에는 뭐 2학기는 짧죠. 한 석 달 정도인데 수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사실상 자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로 이제 저는 약간 비공식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과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영수로 가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국어는 일단 교과서 위주 플러스 부교재로 진행이 되고, 역시 3학년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수능 교재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의 학습지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속담이나 사자성어, 쪽지 시험을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수행 평가 같은 것들은 글쓰기에서 뭐 논설문, 독후감상문 이런 걸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 2학년 때에는 교과서 충실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원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 좀 회의적이다라고 좀 하는 학생이 많았고요. 물론 이제 학원을 계속 다닌 학생들입니다.
그다음에 수학 3학년은 수능 위주 사고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종종 수능 문제에 적중해서 큰 도움을 받는다. 이제 요 수능 특강 완성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행평가, 이론 수행평가죠. 이론 수행평가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시 쪽에 좀 집중하는 친구들은 계속 열심히 하는 편이고, 수시에서 좀 멀어지는 친구들, 1학년 말, 이제 2학년 쪽부터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신경을 더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수학입니다. 1, 2학년은 교과서 플러스 유인물, 뭐 이제 친구들은 학생들은 프린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서 출제가 되고 30문제 중에 이제 25개 정도라고 하고요. 그 외부 문제는 오히려 출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25문제 집중을 한다. 그리고 수행은 이제 주로 쪽지 시험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다른 학교는 여기 이제 경영 경쟁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이과 쪽의 친구들이 이 수학 시간에 뭔가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이 꽤 보이는데 실제로 단대보고 친구들 세특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지 않는 한 보고서류의 어떤 내용 잘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3학년은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이 우선이고 아무래도 수능 위주로 가죠. 수능 시험 동치 대비 효과는 있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3학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신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수학은 편차가 좀 빨리 벌어지는 편이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크게 벌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학년 이후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이제 1, 3등급 안에서 몇 등급이나 경쟁을 하는 거고 그냥 뭐 공부를 좀 안 해도 4등급 정도는 그냥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어입니다. 1, 2학년 교과서 부교재 2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단어와 독해 부교재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부교재 절반은 수업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각자 독학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내용들은 담당 선생님이 바뀌시면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교과서는 한글로 번역해서 다시 영작이 가능할 정도로 암기를 해라. 암기가 강조되는 것이고 부교재는 문법 중심이다. 그리고 지필에서 쉬운 문제는 교과서 안에서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는 교과서 밖에서 나와 사실상 대비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수행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주제에 대해서 1분 30초 말하기다. 이제 그거는 제가 그 알기로는 이제 영어 말하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형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거 자체는 시험 자체는 수월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원래 3학년 때는 진로 과목이나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내신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거의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학종으로 가는 애들은 최저를 맞춰야 되고 수능에서 그다음에 학종으로 못 가는 애들은 정시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의 비중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인증 인재상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과거에 특기자 전형이 있을 때는 꽤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뭐 크게 의미는 사실 입시용으로 봤을 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선행상 같은 경우에 봉사상인데 대부분 학급 임원이 가지고 가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쨌든 투표로 한다고 해요. 투표로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급 임원 유리하겠죠. 평소 그 모습을 지켜본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학기 초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수상 실적이 빠지기 때문에 현재 이제 내년 이제 현재 고1부터는 수상 실적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 뭐 그렇게 신경 써야 되고 하시는데 입시에 친화적인 학교들은 이런 수상 실적을 설령 수상 실적이 이제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 넣어주기 위해서 꽤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 뭐 일부러 학급 위문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학급 위문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하다못해 이제 행특에 뭐가 좀 기재되는 것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죠. 임원 활동 가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학생들 걸 직접 인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밑줄친 부분만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임원 활동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임원 활동을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뺏긴 시간 동안 얼마나 더욱더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해서 고민을 했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단대보고 학생들을 매년 한 2~3명씩 꾸준히 케어를 하게 됐고 그중에서 이제 그 학생회의 활동을 굉장히 그 열심히 한 친구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한 3년 정도 봤었는데
뭐 어떤 친구는 서울대를 간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시대인재 재종반으로 간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학위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시 입학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해서 친구들이 더더욱 인정받는 회장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입시를 위해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 또 이거 안 하면 좀 그 학교 다닐 맛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좋겠죠. 자, 동아리 활동 가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동아리는 신문부, 교직편집부, 영어신문부였다. 그래서 언론 3사라고 불렸었는데 네, 면접을 봐서 지원했고 특히 영어신문부는 자체적으로 지원자들을 가려내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역설적으로 자습을 주는 동아리가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사실은 수시로 갈 생각은 없는 친구들이겠죠. 처음부터 정시를 파는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아예 그 자습을 시키는 동아리에 가서 이제 그럼 이제 당연히 세특 쪽에는 창체죠. 창체 쪽에 생기부 쪽에는 그렇게 적힐 내용이 많지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일찌감치 정시를 좀 가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단대보고만의 특징이죠. 보통 동아리들을 되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들 보통 덤비는데 이런 약간 그 선호되는 학교에서는 여기서는 이런 현상도 좀 특이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임원이 또 와 있었 관련돼서 다른 동아리들인데 동아리로 이제 경제 경영반을 이제 본인이 들었었는데 동아리 입시에 매우 중요한 동시에 자기가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격차가 크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 이제 요건 수시를 가는 친구들이겠죠.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독도 기사단을 했었는데 봉사 시간도 함께 주는 자율 동아리라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동아리다.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는 자율 동아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이 독도 기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현재 중3들부터는 해당 사항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방과후 수업입니다. 방과후 수업의 장점은 역시 볼드체 부분만 보겠습니다. 뭐 장점이 이렇게 있는데 단점을 보자면 아침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1교시 전에 뭐 연교시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고 방학 때도 학교에 나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좀 권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학년 방과후는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3학년 방과후는 수학, 나형, 킬러 문항 분석 및 유사 변형 특강, 수학, 나형, 킬러 문항 심유형 출제 예감 특강. 이제 수학 가나형이 있던 시절 얘기겠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이과니까 기백이나 미적분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게 되는 것이고 우선 기본적으로 방과후 아침 8시 반 시작해서 아예 일찍 왔다. 그리고 그냥 시간 맞춰 공부에 풀어서 개념을 익힐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학생에게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의 어떤 퀄리티 문제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느슨한 친구들은 그냥 좀 없고 뭐 별로예요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요 인터뷰에 응해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입시에 성공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회나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대부고는 이제 여러 학교를 동시에 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대회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학생들 입장에서는 독서 논술 경시대가 독성이 가장 좋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책의 중요성을 대학에서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뭐 한동안 뭐 이제 뭐 소논문, 보고서 이런 거 위주의 시대였다면 이제 어쨌든 지금은 독서 베이스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문이과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대회들이 굉장히 좀 강조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독서왕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기준이기 때문에 방학을 많이 활용하고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 이런 때 약간 풀리는 기간이 느슨해지는 기간 이럴 때 도서관에서 빌리고 독후감을 내면서 수상을 노력했다. 이제 사실 이런 그게 좋았던 것은 수상으로서 좋았던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경시 대회, 뭐 영어 대회 이런 거는 사실 교과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잘한 애가 있으면 나는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본인이 적당히 이제 시간을 안배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수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상 실적 자체는 이제 앞으로 대학 측에 노출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입시에 신경을 써주시는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차별화해서 어쨌든 생기부에 녹아내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일부러 막 이제 내신을 버리고 수상을 하고 이럴 필요 없겠으나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수상 자체를 피해갈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다음에 영어 발표 대회 같은 경우. 자, 이런 게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영어 발표 잘하는 애들은 준비 안 해도 일단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다 좋은 상들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연극을 하고, 이런 유튜버 형식과 결합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상을 받았다. 이게 뭐, 제가 하나 알려준 이 친구는 심지어 이과입니다. 문과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로 디자인 발표 대회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 다 있습니다. 뭐 진로 발표 대회나 이름도 있고, 이제 그 생기부 이제 요 수상도 수상이지만 생기부에 진로라는 이 활동을 적어주시거든요. 뭐 얘가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를 했다. 아니면 무슨 뭐 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기 때문에 역시 이 대회는 매우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볼드처럼 자신의 진로 적합성과 진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를 실현해 나갈 현실성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로 설정과 이거에 좋은 대회다. 라고 학생이 밝혀줬습니다. 다음 경시대회가 있는데 뭐 당연히 경시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 봤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때 개인적인 만족의 상을 탔는데 일본어 경시대를 탔네요. 네. 그 문과 아닙니다. 이 친구 이과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경시대회 같은 경우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모여서 상당히 경제수의 상을 하겠다. 좀 열심히 준비해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이제 그 수상 실적이 노출이 되는 이제 현재 고2까지요. 고2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뭐 의대를 가려면 수학이나 과학 경시,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제 이 문과임에도 상경결 가려면 수학 경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근데 앞으로는 이 수상 실력 자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어딘가 생기부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인포그래픽 신문 만들기 대회는 약간 단대 보고에 있는 약간 독특한 대회인데 글쎄요, 아마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좀 중요성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회 자체는. 과거에는 이제 그 뭐 미디어 계열이나 아니면 디자인 쪽 가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활동이었죠.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물어봤었는데 경시대회를 대비해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대부분은 수상 실적 도시 안 되니까 더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바탕으로 대회 당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 독서 골든벨이 있었는데 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활동이 책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해진 책을 읽고 책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이런 수상한 이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독서왕을 준비하면서 미리 요거를 했더니 한꺼번에 준비가 되더라.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1학년 때 이런저런 대회를 겪잖아요. 그럼 2학년부터는 본인이 선택과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시 학생이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혹은 도움을 청했을 때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역시 이런 실적들이나 대회 프로그램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제 요 특징이 하나 있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면 신청을 했다. 그래서 고등학생 강연직 별로 없었는데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요 강남 3구 쪽 특히 이제 뭐 오래된 그 사립고등학교나 아니면 이제 저기 뭐 서울고 경기고가 갖고 있는 장점이죠. 졸업생들이 꽤 많이 와서 강연을 해주고요. 이제 상당히 사회적 이제 그런 위치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아니면 이제 학교 네임밸류 갖고도 초청이 가능하죠. 네, 그런 면에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요 강연을 들으면 역시 창체 쪽 진로의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거의 이 진로란 자체는 단대국의 진로란 자체는 어지간한 특목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기사나 에세이를 써서 신문만에 투고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문만 하면 그럼 뭐 얘는 미디어학과 갈 건가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얘도 보시면 기사를 쓰면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경제학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경제적인 내용 썼다. 그러니까 기사나 에세이를 경제적 내용으로 쓰면은 경영 경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시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교집하는 교집부 애들이 다 이걸 채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외부 기고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봉사활동 뭐 얼마나 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봉사활동은 입시랑 직결되진 않고요. 특히 이제 뭐 작년, 재작년은 완전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정말 입시랑 상관이 없었고 아마 이제 뭐 내년부터 좀 상황이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일단 학교 안에서 혹은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기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한 뭐 사범대,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쪽을 생각하신다면 봉사활동을 좀 특히 다른 친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신경 쓰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걱정하시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고요. 입시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이 복지시설과 주기적으로 즉각경제사의 후원 앱 기획서를 기획하고 제안했다. 네, 그런 얘기, 노인봉사 동아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헌혈 봉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거 4시간인가 주죠. 근데 뭐 이제 봉사 시간 채우기 위해서 헌혈하는 건 썩 이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안 하는데 의료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는 의료 봉사를 계속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치한 사범, 사복 계열 쓰실 친구들은 봉사 활동을 좀 많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에필로그, 그럼 이제 단대국어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해주고 싶은 말을 좀 물었는데요. 자, 다시 중3이 되더라도 단대국어를 선택할 것이다. 일단 가까워서 등교하기 편하고, 이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집 근처 일반고를 갖는 친구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동아리도 다양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고 학교 생활도 즐거웠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각종 대회를 비롯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또는 아무래도 수시랑 직결되는 프로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추천한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여기까지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주실 동안 좀 몇 가지 안내를, 광고를 좀 드릴게요. 우선 제가 거의 뭐 매주 테마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요 고교 신문 십답, 요거는 지금 국악학원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대원외고 외대보고 했고, 이번 주에 오늘 단대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아마 한영외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좀 또 다른 학교들도 원하시는 수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또 한 4개 학교 정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지되면 또 좀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의대 MMI, 요게 점점, MMI는 이제 뭐 다중 미니 먼저 멀티 미니 인터뷰라고 하는데, 점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입시가 바뀌어 가고 있죠. 정시와 수시 모두 면접이. 그래서 요거를 좀 미리 약간 선행 학습의 개념, 중3 고1부터 준비하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이제 꾸준히 할 예정인데, 아니 요거는 어디랑 할지 제가 자체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아서 요거는 정해지는데 다시 공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미리 보는 대학 강의 계획서, 대학이 무슨 과인지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의대 경영이나 의대나 뭐 경영을 잘 고민들을 하고 가는데, 다른 과들은 잘 모르고 막 적응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대학 강의 계획서를 뭐 재학생과 미리 보는 요거 설명에도 역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별 생기부 작성법. 생기부가 여전히 분량이 축소됐지만 수시에서의 중요성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래서 뭐 이제 주요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창제 쪽 항목별로 어떻게 쓸지도 역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올 가을부터 내년 초까지 조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잠시만요. 네, 요 밴드의 공지를 드릴 거예요. 지금 요건 제가 네이버 밴드에 입시 밴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랑 이제 송민호 쌤이랑 두 사람이 같이 운영을 하는데, 뭐 다른 쌤들도 좀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앞으로 지금 중3이란 가정에서 한 3년 정도 입시를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 지나간 설명의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왼쪽 겁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일단 고입과 관련해서 물론 뭐 단대보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또 다른 특목고나 자사고를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자소서 1회 특강이 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용도고요. 요거는 두각학원에서 진행을 해요. 오늘 설명에 연락 받으신. 그래서 고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일단 고입 자소서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단계별로 자소서 완성반, 면접 완성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저랑 뭐 1대1로 뭐 고교 배치, 남편이 그런 어떤 고교 선택 설명이 됐던, 컨설팅이 됐던, 뭐 자소서 완성이 됐던, 면접 완성이 됐던 1대1로도 진행 가능하니까요. 네, 요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제 연락처, 어, 네,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저랑 약속을 잡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 밴드 가입해 주시면 앞으로 입시 기간 동안에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설명으로 전달해드릴 내용들은 마쳤고요. 네,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PPT를 조금 앞으로 돌려놓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지원 패턴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네. 뭐 일단 제 자료보다는 단대보고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이건 학교 측이 공개한 자료니까. 자, 여기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짧게 답은 드렸는데 내신을 기준으로 한 수시 지원 상황이 맞냐? 그렇죠. 이게 내신이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요 내신이 필요한 전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보통 학종하죠. 이게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정말 요 숫자만 갖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단대보고 같은 경우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 뭐 사실 1점대는 진짜 잘한 거고 2점대 받기도 사실 쉽지 않고 3점대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저기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1점대 받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단대보고 1.19랑 저기 어디 지방에는 1.19랑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학생 교과 전형. 그러니까 이제 불리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통 많이 쓰진 않고요. 그다음에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만 보는 건 아니고 뭐 내신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전공 관련 과목 내신을 한 번 더 봐야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 보고서 발표도 봐야 되고 동아리도 봐야 되고 수상도 여러 가지 다 골고루 보는데 저는 이제 내신은 한 5가지 요소 중에 하나 정도로 보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학 측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정량화된 지표가 내신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신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수시 기본적으로 학종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2점대가 스카이를 많이 쓰나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많이 실제로 꽤 썼죠. 그러니까 여기가 2점대잖아요. 여기 뭐 서울,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쨌든 학교 측 설명으로는 합격 사례라고 했으니까 합격 사례를 보시면 뭐 2.03부터 여기 보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까지네요. 요 두 줄이 이제 어 저거죠. 그 2점대까지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를 생각하셔야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2.7, 뭐 2.72는 중앙대 정치국제학과를 썼잖아요. 물론 중앙대에서는 여기도 인기학과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2. 어디 갔나요? 2.95는 고대를 썼네요. 국제학과. 심지어 고대 경영도 써서 붙었다고 나오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고대 경영이 중대 정치국제보다 인기가 없진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네, 그 정시가 얼마나 나오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제 자료로 보여드렸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2점대잖아요, 그죠? 2점대인데 이 친구는 어디 서영고밖에 안 썼죠. 왜? 2점대인데도. 그럼 나머지 세 개를 왜 기회가 있는데 안 썼을까? 정시로 자기가 고대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서성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학교를 안 쓰는 거고요. 아까 친구도 그럼 2.9인데 어떻게 고대 경영을 썼냐? 그 친구는 수시에서 그럼 상향을 쓰는 거죠. 정시가 잘 나오니까. 근데 2.7을 왜 정치국제학과를 썼냐? 그 친구는 정시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시에서 낮은 데까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몇 점대가 어디 갔다 하는 걸 기계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수시 6개 라인업을 짜는 건 정말 변수가 그냥 뚜렷한 것만 찾아도 한 7개, 8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은 정말 수십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한 명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좀 종합적인 걸 보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단대국어에서 스카이를 좀 내신을 이 낮은 친구들도 쓰는 건 맞습니다. 왜? 안 되면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좀 높게 보이는 거죠. 네, 실제 합격 여부는 아까 이제 뭐 학교 측이 그 친구들이 실제로 붙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3년치니까 감안을 하셔야겠죠. 이게 1년에 다 간 게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뭐 2.24 갖고 서울대 경영대 가고 이런 거는 네, 매우 좀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주요 과목별 난이도를 주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근데 아무래도 그 과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왜냐면 저는 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일단 저는 수학은 어렵다고 보통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수학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그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진짜 어려운 거고 영어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남고니까 조금 그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어려운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렵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대보고 같은 경우는 뭐 이건 해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 2, 3년 전까지 제가 작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후라서. 근데 상대적으로 좀 기간제 수임이 조금 다른 학교보다 비율이 높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난이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약간 뭐랄까 약간 주동적인 거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좀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블라인드요. 제가 그걸 아까 이제 언급만 하고 상세히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근데 작년부터 이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 입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블라인드가 실시돼도, 이거는 학교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서울대든 뭐 연고대든 여기에 지원자를 많이 보내온 학교는 이 생기부가 어디 것이다라고 알아볼 것이고요.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학교에서는 못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이제 21년도 입시 결과 나온 걸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영향이 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남권에게 불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입시 성과가 안 좋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측에서 약간 이거를 약간 이제 좀 방패막이 애들 표현을 약간 실드를 치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불리함이 있었던 학교들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나 여기 말고 그 광역자사고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함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광역자사고들은 원래 입시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학교인지 예를 들어 알 수 없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내신의 표준 편차에 의해서 학교의 레벨은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학교 입학처에서 일하다 나오신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서류를 살펴보는 기능 중에 같은 고등학교 애들을 모아보는 기능이 있대요. 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딱 왔는데 얘가 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좀 학교가 다 다르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 학교들 중에서 얘는 어느 정도 애지라고 모아보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걸 딱 모으게 되면 나오잖아요. 상위권 대학에서 이 고등학교에서 뭐 20명이 지원했네, 아니 뭐 3명이 지원했네. 그러면 당연히 뭐 특목이나 전사고 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서울대에 뭐 2, 30명 이상 원서가 들어온 학교는 사실 손에 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차피 소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생기부 블라인드를 가지고 네, 이걸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고요. 일부 뭐 애매하게 걸쳐 있는 학교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이 생기부 블라인드 탓이라기보다는 작년에 나타난 결과는 그냥 매년 약간 그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거든요. 입시라는 게 그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단대보고 입장에서는 단대보고 생기부는 뭐 저도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럼 당연히 대학 측에서 보면 알겠죠. 그래서 학교를 못 알아보는 것에 따른 유불리는 없을 것 같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네, 모레는 제가 또 한영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